그래서 부부는 뭐냐면 제가 주례를 29번을 섰는데 상경여빈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부부간 인사합니까? 안 합니다. 아 해요. 어떻게 합니까? 안녕. 원래 우리 그 도산서원에서는 교수님 저는 따로 방을 따로 자니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인사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야 우리가 말을 알아야 돼. 말을. 인사란 말을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인사라는 말은 본래 말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최고의 일이 인사예요. 그래서 이 다 설명하기 어렵고 이 인자는 밝음을 나타내요. 사는 하늘과 땅의 이치를 꿰뚫어서 제대로 아는 것을 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자는 섬길 사가 1번이에요. 나도 섬기고 마누라도 섬기고 남편도 섬기고 이거의 사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주어지면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래야 그 사람한테 일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원을 모르면 헛것가면 근데 제가 안타까운 게 제일 문제가 뭐냐면 이 어렸을 때 서당에서부터 공부를 했다 하는 사람들이 그 옛날에 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외워갖고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게 공부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집에서 제가 먼저 있나면 딱 공수하고 이렇게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이렇게 합니다. 아니 좀 지방 거냐? 이렇게 하고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따도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말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보성에서는 이렇게 군수가 보성 엄마들을 좀 수준을 올려주라. 근데 2천만 원만 줘. 내가 1년 회계해. 내년에 한 번. 강의는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전문 용어를 너무 사용해버리면 올라오잖아. 여기가 해설사도 있고 부부생활을 해도 마찬가지. 말을 쉽게 해. 그 다음에 무표정한 얼굴.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 주역을 공부해 본 사람들은 모원 시청 사람 말을 들어봤죠. 안 들어봤어도 괜찮아요. 대학 교수하고 이렇게 학생이 하는 이야기죠.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 청소년을 자살률을 줄일 수 있을까? 학생들이 학교를 안 가면 됩니다. 서로 그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대화를 할 때 내가 이렇게 하면 너는 당연히 들어야 돼. 이런 감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 너는 내가 시킨 대로 해야 돼.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남편이 어떤 일에서 잘 되면 내 말 듣게 잘 되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당신이 열심히 해서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에서 남자들이 가장 힘이 없는 게 뭐냐면 부인한테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출근할 때가 가장 힘이 없습니다. 가장 힘을 받는 것이 부인이에요. 그래서 부인의 부자를 또 남편부라고 같이 써요. 그래서 옛날에 그 퇴계 선생은 자기 부인을 부를 때 양인 그랬어요. 좋으신 사람, 어진 사람 이렇게 서로. 그러니까 마누라를 볼 때 어이 이렇게 하는 사람 뭐부터 바꿔야 돼. 그리고 남편이 마누라한테 어이 오면 여자가 어이 너도 그렇게 그러면 나는 이런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나는 어떤가 혼자 생각을 해요. 내가 지금 다른 사람한테 강의를 하는데 입으로는 실제로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가? 책을 읽을 때도 나는 진짜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해설사를 하시고 남 앞에 서기 때문에 더 잘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심전심이라고 야 내가 말 안 해도 되지 이건 안 돼. 그렇게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 예수님도 이심전심을 하고 싶은데 말로 옛날에 대처의 말씀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부부간에도 말이 없으면 냉랭해 봅니다. 거기다가 엄청 틀어서 추워요. 그래서 말을 해요. 자식이 오면 자식적으로 딱 몸을 자세를 하고 말을 해야 돼. 애기가 와서 엄마 그러면 너는 눕죽도 안 보이니 엄마 바빠 죽겠니 이렇게 하면 하던 일을 멈추고 자식적으로 향해서 아 무슨 일 고생했지 이래야 관계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답답한 게 뭐냐면 말로 안 되기 때문에 답답하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부분이 많죠. 연애 편지 써봤어요? 네. 연애 편지 써본 사람은 참 그래도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이에요. 얼마나 지우고 그거 갔습니까? 그냥 안 써본 사람 올 때 한번 써보세요. 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대학 교수가 이 학생 보고 야, 너는 이지적으로 생겼다. 근데 얘가 성질을 나왔어. 쉽게 생각. 웃어요. 초등학교 어디 나왔어요? 네? 강진 중앙 초등학교. 강진? 오호. 아까 강진에서. 제가 이제 강진 교육장을 했어요. 그래서 얼른 그냥 옛날에 강진 그러면 나는 지진 나는 줄 알았어요. 이성과 지혜라는 뜻인데 요새 얘기들이 사전을 안 봐버려요. 그래서 기분 나빠. 내가 쉬운 여자예요? 이렇게 합니다. 요새 애기들은 사흘 그러면 나 4일이잖아요. 말이 안 통해. 그래서 대한민국 교육이 좀 잘못되고. 그래서 국어 사전 교육을 이때까지는 4학년 10시간 했는데 이제 3학년도 10시간. 근데 제일 안타까운 게 자기 집에 가면 옥편, 사전 다 있어요. 모르면 봐야 돼요. 근데 요새 애기들 학교에서 안 봐버려요. 그래서 미국의 가장 우수한 노벨 수상자가 뭐라고 이야기했냐. 단순 설명이나 암기가 아닌 완전한 이해를 위한 수업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특히 이제 해설사업은 중요하죠. 내가 말을 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래서 아나운서가 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무슨 연습을 해요? 말 연습을 하는데 입 모양 연습을 합니다. 뭘로? 나무 젓가락을 넣고 발음을 정확히 하는 모양 연습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잘 안 들려도 입 모양을 보고 이해를 하잖아요. 그죠? 이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남 앞에 쓰려면 공부를 깊고 넓게 해요.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은 공부가 아직 덜 된 사람. 꼬라지 잘 낸 사람은 공부를 안 한 사람이야. 화를 내지 않으려고 공부한 거예요. 아하,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구나. 이런 거죠. 그래서 불이라는 말은 한자로 불입니다. 왜 그래요? 불은 연결되어 타죠. 그래서 불이라고 합니다. 물은 왜 물이라고 해요? 그렇지. 물은 물이 지어 다니니까. 이렇게 다물. 이게 합쳐서 물이에요. 몸은 뭔 말이에요? 몸은. 몸. 우리 몸. 몸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임의 준말이에요. 양과 음의 모임 또는 아버지와 엄마의 모임. 애들한테 몸을 가르쳐 줄 때 엄마와 아빠의 모임이다. 그럼 애들이 몸을 함부로 하지 않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걸 몰라요. 학교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걱정을 했어요. 앞에 시간이 이렇게 뒤로 밀어가니까. 근데 얼굴 표정들이 보니까 너무 좋으셔서. 아, 뭐예요? 부끄러워요. 쥐요, 쥐. 쥐를 왜 쥐라고 했을까요? 쥐니까. 아니, 제일 처음에 저거에 보였을 때 쥐라는 말이 없죠. 이런 것도 모릅니다. 쥐는, 이제 바쁜 게, 시간이 바쁜 게 내가 설명해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공부를.
한 4시간 잡아놓고 여기서 이야기가 나오게 하게 만들어야 돼. 근데 되게 사람들이 어디 가면 전교님들이나 제가 이랬어요. 어디 대학에 가서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저는 앞자리가 비었는데 뒤에부터 앉으면 학점 안 주거든요. 기본적으로. 앞에가 비었는데 뒤로 앉는다고 하면 공부하기 싫다고 해요. 그냥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디를 딱 하면 누구라고 딱 하면 또 감정이 있으니까 지금 사람들이 빨리 가려고 하니까 적절하니 합시다. 적절이 뭔 말인데요? 적절이 중용이거든요. 우리는 말을 중용 따로 쓰고 적절히 말을 따로 쓰고. 주의를 끄지. 주의를 끄지. 근데 이 공부할 때 보면 휴대폰을 자주 본 사람은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교실에는 이 시계를 안 다는 거예요. 애기들 또 공부하다가 한 5분 남았는데 선생님 막 물어봐도 버텨요. 5분만 지나면 끝이다. 쥐는 옛날에 농경사회니까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쌀이잖아요. 근데 아침에 엄마가 밥을 하려고 탁 나가니까 뭔 짐승이 와서 이렇게 먹고 있어. 그럼 그 짐승을 보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네? 쫓아내고 싶고 또 그렇지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전라도에서는 죽이다, 경상도에서는 쥐기다. 그러면 표준말이 되려면 힘센 쪽의 말이 표준말이 됩니다. 그래서 쥐의 본래 어원은 쥐기다. 쥐기다. 그래서 한자로 쥐 긁다가 우리 말이라는 것은 입의 모양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 쥐가 됩니다. 그렇죠? 이제 쥐 안 잊어버리겠죠? 참는다는 건 뭔 말이에요? 내가 참다. 그러나 도가 참을 참는 그게 아니고 네 말이 진실이 어디까지 진실이냐 이걸 견디는 거예요. 진실이 아닐 때 폭발한다는 이야기예요. 참는단 말이에요. 참을 찾아. 옳음을 찾는 것이 참는 거예요. 휴할 때도 여기가 뭐가 들었어요? 이 글자가 뭐야? 무슨 부? 아비부지. 아비는 어떤 사람이에요? 저기서는 지 글자 모양을 또 풀어야 되는데 하늘과 땅의 이치를 꿰뚫어서 실천하는 사람을 지압이라고 해요. 그럼 남편이 얼마나 훌륭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남편의 눈으로 보는 것을 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옛날에 남편 하는 말이 집안에서 법이었어요. 근데 지네 행동을 대파하면서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아버지도 이렇게 쓰고 엄마도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2조 조선 중기까지는 재산을 물려받을 때 남녀 똑같았어요. 아들이 없고 딸이 시집을 갔다 그래도 나눠줬어요. 회계 2항이 아들이 없는 집으로 가고 유산을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도 다시 한번 해보세요. 뭐예요? 뭘 지금 보여주려고 할까요? 미소. 또 인정 또 말 안 하고 있으면 시간도 안 가. 제가 뭘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이걸 이야기해요. 뭐예요? 입을 저렇게 입도 쓰잖아요. 그러면 입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입은 두 가지 작용을 해요. 먹는 것하고 뱉는 것. 그래서 먹는 것하고 뱉은 것 중에서 무엇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들립자에 따라서 음을 따와서 입이라고 합니다. 그럼 애기들이 아하 입이라는 것이 밖으로 말을 잘못하면 화를 입잖아요. 그러니까 밖으로 이렇게 지저대는 것보다는 안으로 숨기는 게 중요하다. 이런 뜻이 기가 막히게 들어있어요. 이게 저는 제대로 하려면 초등학교 1학년 국어책을 갖고 공부 진짜 못해요. 근데 좀 있으면 그걸 가르칠 사람이 없어요. 몰라. 음식을 왜 음식이라고? 먹고 마시는. 자, 또 내가 설명을 해야 되니까 이게 생각이 나요. 태어나면 이빨이 없으니까 마셔야 되잖아요.
좀 있으면 이빨에 이제 먹을 수 있죠. 근데 죽을 때가 되면 글자를 어떻게 써요? 식음이라고. 예. 딱딱한 걸 먹다가 이제가 미음 먹다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식음이라고. 이 글자는 철학이 들어있어요. 그냥 순서를 만든 게 아니에요. 자기 아들, 딸 이름 지을 때 그냥 지은가요? 아니죠. 마찬가지. 그래서 어떤 용어, 낱말을 쓰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그죠? 여기서 또 말 안 오기로 가정을 해야 되겠다. 자, 시험이 많이 나와요. 이 맞곤자잖아요. 맞곤자를 왜 곤충에다 쓰느냐? 이거 나라를 피고 해 일이죠. 해가 나오면 나오고 해가 들어가면 들어가요. 뭐가? 곤충. 그래서 곤충은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려면 실제 자연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그대로 봐야 돼요. 그래서 수신제가 치국평천할 때 제일 앞에가 뭐예요? 경물이잖아요. 자, 우리 마누라는 물을 어떻게 어느 정도 온도로 이렇게 주면 잘 먹는가 알아요? 자기 마누라 경물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 마누라는 어떤 색깔의 옷을 좋아하고 이런 것까지 다 알아야 마누라를 아는 거잖아요. 저도 몰라. 그런데 물어봅니다. 이제 뭘 먹고 싶냐, 뭘 입고 싶냐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우리는 안다 하기를 진짜 많아요. 이 명자는 풀녘에다가 해에다가 여선육은 땅을 가리키고 주역에서 저녁으로 밤으로 들어가는 명자예요. 그래서 면복할 때 이 명자를 씁니다. 이 명자는 나무목은 봄을 이야기하잖아요. 해가 지금 봄을 향해서 땅을 땅에 아침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글자를 그냥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은 참 답답해요. 글자의 원칙을 딱 가르치면 자기가 공부를 하면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무조건 가르쳐버려. 옛날 이야기. 그걸 기문지 이야기라고 해요. 옛날에 자기가 배운 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럼 새끼 데리려고 오는 거예요. 그 강의 그만해. 한국의 성격, 우리말의 성격이 뭐야? 지금 해설사 분이 되고 또 일반 사람도 되니까 들리는 겁니다. 문해력. 문해력이 뭔 말이고? 남이 이야기하는 것하고 글로 읽었는데 내가 그 사람이 하는 말하고 쓴 사람의 이야기를 그대로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이겁니다. 읽을 수 있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몰라. 네, 이런 겁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문해력이 세계보다 꼴등입니다. 그래서 가장 빨리 없어질 나라가 어디예요? 대한민국. 왜? 의사소통이 안 돼요. 무조건 데모해요. 무조건 싸워버려. 말 안 하고. 왜? 답답하니까. 대화가 안 해. 할머니들이 요새 집에서 TV도 크게 틀어놓고 있어요. 왜? 심심하니까. 근데 텔레비전 나온 그 말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개를 키워보자. 우리말은 고유와 한자로 되어 있습니다. 한글은 쉬운데 한국어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사립초등학교 엄마 아빠들이 훌륭한 애기들은 전부 지금 학교를 사립초로 보내요. 뭐 하려고? 한자를 주역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가르치고 있어요. 그 말은 양극화가 아주 심해져 버려요. 광주에서는 어쩝니까? 광주의 세계 사립초등학교를 보내다가 안 되면 어디로 가요? 이사를 봉선동으로 가요. 왜? 학원이 좋으니까. 이것을 왜 그래? 이렇게가 아니라 사람은 다 잘 살고 싶고 내 새끼 잘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인간이에요. 그죠? 남편이 죽어도 은혜 어떻게 살까? 죽은 놈도 있는데 지살 궁리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뭐 인간이 그래? 그거 아니 똑같아. 그죠? 누가 100만 원 주면 입 안 벌릴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한자를 안 가르치고 있어 문제. 음성언어. 자, 인간관계가 좋아지려면 말을 잘해야 돼. 말을 잘해. 문명한 사람이 되려면 언어를, 문자 언어를 잘 써야 돼. 우리나라는 한자가 전체에서 58.5%인데 대학으로 올라가서 거의 100%. 근데 우리나라에 사법고시 본 사람들이 전부 외화가 꼽아버려. 그러니까 고시 패스한 것이 인간 됨됨이하고는 한지 달라. 저는 이제 우리 손녀가 8살이에요. 수원초등학교 다니고 있는데 지금 우리 아들놈이 의사인데 지금 봉선동으로 그 이사를 가려고 해요. 물어봤어요. 왜 가려고 하냐. 학원을 찾아서 가냐고. 자, 요 피로도 있고 요 피로도 있어요. 나는 옛날에 피로연 그러면 누가 안 가르쳤을 때 신랑 신부가 만나갖고 그냥 잠자고 이렇게 피로해서 피로연을 하구나 그랬지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제 아주 우수해갖고 금방 아셨구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시집가고 그러면 피곤한가 봐. 아니잖아. 같은 우리 말로는 피로인데 이게 지금 요걸 빼면 이게 병균력이잖아요. 자, 우리가 병원에 가면 환자 이렇게 침대를 주는데 햇빛 쪽에 있어야 좋아요? 어두운 쪽에 있어야 좋아요? 그렇죠. 햇빛을 쬐야 건강해요. 이 아줌마들 등산하는데 이게 싹 둘러쓰고 간 여자들은 뭐라 산에 간지를 않는 뭘 몰라. 또 알아도 실천, 아는 거라고 실천이 달라. 자, 자동차를 많이 타면 내 인생을 베리는 거거든요. 내 힘이 없어지니까. 그런데도 자동차를 많이 타고. 건강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안 그러거든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은 환자가 햇빛을 좀 쬐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따가 방향 이야기할 때 왼쪽이 동쪽이잖아요. 우리로는. 이치가 다 있어요. 피곤하면 어디가? 피부부터가 안 좋아져요. 그래서 커피를 쓰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이라고 먹기 싫으면 입부터 불켜요. 자, 저 아가씨 입이 아무리 좋아도 내 입보다 더 못하잖아요. 내가 남을 위해서 대신할 수도 없고 남이 나를 위해서 대신할 수도 절대 없어요. 화장실 내가 스스로 갈 수 없을 때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내 몸에 있는 건 정말 소중해요. 내 몸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 중학생들 지금 서울에서는 유치원 학생들이 영어 배우는데 한 달에 400만 원. 그래서 국가에서 이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국가에서 좀 해줄 거 좀 해줘야 돼요. 뜻을 몰라 읽어도. 서울 초등학교 4학년에는 71%가 글을 읽어도 못 말해요. 그럼 해설사 하려면 해설사 이렇게 딱 책이 있으면 그걸 전부 단어 찾아갖고 알아야 돼. 이것이 어원 이것이 생겼는가. 여기서 그냥 대충 해도 듣는 사람이 안 들어보니까. 우리 중학교 사회 교육과서가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돼 있는 속으로. 그래서 모를 수밖에 없죠. 자, 한국의 성인 75%가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그래서 이렇게 조의선 이게 뭔 말이냐 그러면 바닷물 조 자리 위 줄선 이렇게 해라도 알아야
이해가 된다. 그래서 이런 경진대회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미국 장학재단에서 뭐라고 했냐. 문해력. 한 국가의 경제력. 그러면 한 가정의 경제력. 성공 번영. 전부 의식 같은. 이것도 이렇게 알아야 알잖아요. 이게 불국사, 현충사 이렇게 보다는 아 이렇게 썼구나. 이게 본래 무슨 글자예요? 이게 도울필자입니다. 본래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도울필. 그래서 부처가 중생을 돕기 때문에 부처불로 글자가 돌아온 거예요. 자, 우리는 방향을 우리 농경 황하 문명하고 유목문화는 달라요. 근데 학교에서 뭐만 배워? 유목문화도만 배워. 동양 방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남쪽을 지향하죠. 집을 지어도 남쪽으로. 왜? 햇빛이 있어야 농사를 잘 지을 수 있고 겨울을 잘 지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양과 음이 만나는데 밝음이 많은 것을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밝은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맞선을 봐서 얼굴이 밝은 사람을 찾아야 해요. 얼굴이 어두운 사람은 음흉한 사람이 많아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어둠이 많은 것을 들립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둠이 많은 사람. 자, 우리나라 해남하고 여수를 옛날에 이순신 장군이 이렇게 전쟁하던 곳이잖아요. 해남을 뭐라 했죠? 우수요. 여수를? 그럼 우리나라 지도를 볼 때는 지금 맞아요, 틀려요? 안 맞죠? 그렇지. 그래서 본래는 우리는 남향이요. 저 남쪽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해남이 오른쪽이 돼서 우수형이 되고 여수가 좌수형이 되고. 근데 학생들이 선생님 왜 그래요? 그냥 그냥 이렇게 가르쳐요. 본인도 얼마나 답답해요. 서양 광이든 어디를 기준으로 해? 북쪽으로 기준으로 해. 왜 서양은 북쪽으로 기준으로 해? 거기는 이 짐승을 기르고 살기 때문에 그 짐승들이 먹을 수 있는 풀이 없어지면 옮겨야 되잖아요. 그럼 무엇을 따라서 옮겨야 돼요? 낮에도 그러겠지만 밤이 되면 별을 따라서 옮겨야 돼요. 그래서 생활에 맞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들하고 우리하고 틀린 게 아니고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도를 이렇게 했잖아요. 지금 이렇게 놓은 거 보고선 유목문화를 그대로 따는 거예요. 서양 문화를. 그러면 우리는 우리 것도 놓고 서양 것도 놓고 양쪽을 다 알도록 공부를 시켜야 돼요. 그냥 학교에서 안 가르쳐. 내가 어디 가서 학교 가서 제가 지금 강의 횟수가 한 1000몇 번이거든요. 엄청 많이 있죠. 근데 몰라요. 학교에서. 그래서 똑같은 것인데 180도를 돌리면 똑같잖아요. 방향 같아요. 자, 안다는 건 뭐냐? 뭐예요? 안다. 자, 화살이 가서 관역에다 정확히 맞추는 것이 안다는 뜻인데, 자, 우리는 내 생각하고 상대방의 생각이 다르니까 싸우지 않아요. 근데 우리 안다는 것은 사실이 뭐일까를 알아야 돼요. 사실.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지금 세상 돌아가는 이치에 맞는 거냐. 이걸 따져. 우리는 겉모습만 보잖아요. 여기는 좀 덜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치장하기를 엄청 좋아해요.